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이 하늘에서 펑펑펑펑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왠지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헌재 재판소 안에서는요. 엄청나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어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 티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티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티가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 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헌재 6차 변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재판관들 진짜 멘붕 터졌습니다. 제가 사실 멘붕이란 말 잘 안 써요. 근데 오늘은 멘붕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왜? 머리 하얗고 수염 하얗신 우리 재판관님께서 그래서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말을 해요. 들은 것만 말해요. 아니 들은 것만 말하라고요. 생각을 더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았습니다. 오늘요 석동현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6차 변론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 아닌가요? PD님 혹시? 지금 끝났습니까? 그것 좀 속보 좀 보여주세요. 방금까지. 네, 진행 중이라고 아직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박춘섭 증인신문. 네, 오늘 경제수석인가요? 네, 지금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진행 과정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뭐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곽 사령관이죠. 지금 방금 저 사람, 머리 좀 벗겨진 저 사람인데, 그쵸? 뭐 이게 같은 얘기를 수없이 무한 루프로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요,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재판도 있었고요, 국회도 있었고요, 헌재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국회에서도 지금 국정조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최상목 권한대 대행의 대행과,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무총리 또 거기 또 여러 사람 많이 거기 나가서 또 다양한 지금 증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사실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경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란 이러면서 이 사람 잡아가고 저 사람 잡아가고 내란에 관련된 계속 고소고발만 있었고 재판이 헌재에서도 열리고 그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 이제 형사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뿐만이 있지 아니라 않습니까? 형사재판도 열리고 있고 네네. 지금 이렇게 마비시킨 것은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치인이나 또는 행정부는 민생을 살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하도 모든 게 뭐 말을 갖고 썰을 가지고 막 풀어대다 보니까 요원이냐 인원이냐 그쵸?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헌재 내용을 보시면서요 사실은 제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재에 국회 소추단 있죠. 정청래부터 앉아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계속해서 증인들이 증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뭐요? 국회 소추단의 변호사는 국회에서 변호사비를 줍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네. 대통령은 네. 변호사비를 본인이 개인 비용으로 내야 돼요. 그것도 웃기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안에서 국회 소추단에서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요? 자, 오늘 하루 중에서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게 사실은 27번 뉴스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자, 27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불렀니? 이게 질문이에요. 네네.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성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성씨가 추씨라는 생각이 아니, 정 드네요. 변호사님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제가 할게요. 그렇죠.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불렀나? 추미애 질문에 발끈한 최대행. 아니 여러분 상무가라고 불렀나 안 불렀나가 지금 국회의원 수준에 할 질문입니까? 그 한 장짜리 쪽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상 입법 회의 뭐 예산 그 종이 쪽지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신은 나중에 봤다, 본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용현은 자기가 최상목 부총리한테 줬다 그러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또
대통령한테 자기가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 부총리 이러면서 좋냐, 상모가 이러면서 좋냐라고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 말고 또 재미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접혀 있느냐 안 접혀 있느냐. 네. 최상목이 받았을 때 네. 그걸 받아서 접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 접은 표시가 없다. 뭐 이러면서 또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그걸 갖고 시시비비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행 발언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18번 뉴스입니다. 최대행이 마흔혁 권한쟁의의 헌재 결정 존중한다라고 밝혔대요. 네네. 자, 그렇다면 헌재에서 판결 나온 대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 그 얘기는 꼭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 헌재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존중은 하겠는데, 네. 그 헌재의 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위헌이다. 네.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주변 사람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헌재 결정이 나오면 바로 임명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 말이요. 네네. 자, 제목 보세요, 여러분. 권한쟁의의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입장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네. 사람들이요 댓글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흔혁이 헌재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저렇게 따니까요. 네. 마흔혁이 마치 헌재를 굉장히 존중하고 헌재 입장에서 임명한다로 느껴지게 제목을 따는 거예요. 마흔혁이가 왜 존중? 아니 마흔혁이 아니라 그 최대행이. 최대행이. 네. 최대행이요. 최대행이 네. 잠깐만요. 석동현. 예. 아, 석동현 지금 그 변호사님이 이제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나 봅니다. 지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헌재 재판이 끝났나 봅니다. 끝나고 나오시면 바로 전화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이 되면은 오늘 상황을 생생하게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왔나요? 그럼 지금 전화하시기로 했나요? 바로 다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이 전화해서 직접 질문하시겠습니다. 번호대로 하나하나 해주십시오. 헌재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저렇게 따니까요. 정 변호사님이 좀 기계치이십니다. 네. 여보세요? 예, 석동현 변호사님. 예,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예, 여기 아토TV의 유해의 적반하장 방송인데요. 예, 바쁘신데 오늘 잠시 시간 내서 나오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준비한 질문 바로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그 전에 네네. 지금 현재 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6차 변론이 지금 오늘 진행 중에 있고 네네. 그래서 오늘 예정된 세 사람 중에 네. 두 사람 김현태 특수전 707 특임단장하고 네. 박종근 특수전 사령관 네.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박준석 지금 경제수석에 대해서 네. 세 번째 정의신문이 진행 중인데 네.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일단 잠시 제가 나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진정한 의리남이라고 칭찬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의리남이 너무 과찬이시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어렵게 참 국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계엄을 선포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내란몰이를 하고 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슨 이 대통령을 흔들고 끌어내리고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야죠. 이게 사실 뭐 우리 윤 대통령 주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제일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셨기 때문에 진정한 의리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전부 다 도와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면회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면회를 하시겠다는 그분들의 또 마음은 알겠지만 네. 또 안에 있는 입장에서 안에 어디 뭐 휴양지 와서
아주 그냥 널널하게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이 헌재 법정에서는 멀쑥하게 지금 양복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구치소 안에는 수의를 입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뭐 이 와서 위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 간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당사자는 안 그러겠네요. 네. 간 사람은 자기 네. 뭐 이런저런 뭔가 도리라고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지만 네. 지금 안에 이런 경우에는 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이나 또 이런 구치소 안에 있는 분은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네네. 그보다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처해 있는 이 부당한 탄핵의 저지를 위해서 네네. 특히 우리 국힘의원들은 밖에서 활동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네.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이러한 방송 활동, 언론 활동 이렇게 해놓으면요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곧 나오실 겁니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네네. 나오면 누가 이쁘겠어요? 누가 고맙겠어요? 예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단이 이제 20명 가까이나 되고요. 거물급부터 40대 젊은 변호사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중심에 있는 황교안 대표님까지도 참석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석 변호사님께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들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전혀 그건 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많은 변호사님들이 초반에 이제 몇 분이 오셔서 그 후에 한 분 다들 자발적인 마음에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러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다들 이제 참여를 하십니다. 그 중에는 사실 대통령을 특히나 초반에 이렇게 정말 뭐 계엄을 했다 어쩌다 내란범으로 막 수사기관들이 뭐 그야말로 광물에서 이렇게 할 때 이 대통령을 변호하게 되면 우선 저도 그래요. 완전 기존의 어떤 사건 의뢰인들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네네. 그러한 불이익을 정말 감수하면서까지 와주셨고 네네. 그렇게 다들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석 변호사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민변호인단 발족을 하셨는데 이틀 만에 회원이 6만 명 이상 모였고 유명한 전환길 강사님께서도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신 건가요? 예, 뭐 이 또한 다들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휴정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오늘 8만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8만 5천 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 신분은 아니로되 네. 정말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이번에 정말 우리가 특히할 것은 20대 30대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이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하게 된 그 이유와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다, 여의도다, 또 이제는 지방에까지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나와서 이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사실 애써 주시는 분들이 바로 국민 변호인들이십니다, 사실. 예. 그런 가운데서 일반 우리 중장년 세대들은 그래도 이런 아스팔트에 이런 집회에 좀 익숙하시지만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조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좀 단조롭게 와서 막 구호만 외치고 하게 되면 또 금방 열기가 식을 수가 있고, 네. 그러므로 어떤 청년들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이번 이 탄핵 국면에서 정말 이 탄핵을 저지하고 또 이 내란몰이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캠페인 활동을 좀
이 젊은이들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또 재밌게 해 나가서 네. 정말 연령 구분 없이 또 지역 구분 없이 해 나가자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국민변호인단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지금 많이들 와주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런 출범 행사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변호인단이 이번 뭐 길지 않은 이 지금 단일 심판 국면에서 정말 대통령을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확 옵니다. 예, 이것도 국민변호인단 제도도 우리 석 변호사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뭐 네네. 이걸 생각하신 또 젊은 아이디어들을 네. 여러분들이 다 해라. 내가 병풍이 되어주마. 내가 네네. 필요하다면 내가 단장을 맡아줄 테니 여러분들이 예. 아이디어를 한번 쏟아내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네. 예, 이랬더니 역시 뭐 이렇게 접수하는 이 회원 가입 접수도 말이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인증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이 숫자에 대한 야당의 어떤 이 공격, 네. 음해 이런 부분도 차단하고 네. 정말 내실 있게 해 나가는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국민변호인단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해서 기피 신청 촉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 불공정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하게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게 가려주면 이번 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절차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재판관들 중에 일부 몇 분들 아까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짜리 하루 근무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탄핵이 마땅하다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미리 무슨 꼭 답을 정해놓고 네. 어떤 심리 결정을 한 듯한 느낌까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 등에서 좀 저희들이 마음에 긴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정말 성의껏 또 내실 있게 설득을 해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어떤 바른 방향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재판을 연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탄핵 재판을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넘겨서까지 진행할 수 있는 무슨 비책을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요? 근데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몇몇 재판관들의 이런 소위 편파적인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서 사실은 좀 재판을 원래 탄핵 재판은 법에도 180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180일 동안 충분히 심리하라는 뜻 아니냐 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속성으로 뭐 아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우리 정 변호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탄핵의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한편으로 또 너무 늦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필 규정으로 이 탄핵 기각의 결정을 받아낸다고 하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제자리로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또 해야 된다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두 가지의 관점을 잘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저희들이 법정에서 잘 이렇게 논리와 주장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이 탄핵 심판 이런 부분은 국민적 지지, 국민적 여론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초반 계엄 직후에 약간 우리가 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던 그것을 인해
좀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이게 다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지금 다들 윤 대통령의 그러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각으로 많이 돌아오시고 계시잖아요. 예, 절반이 넘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충분히 여건이 바뀌었고 네. 우리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고 본다면 네. 어쨌든 이 재판관들의 그런 명백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취하면서도 네. 무조건 이것을 늘리자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적절한 시점 국민들의 이 지지와 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러한 여론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열흘 보름 상반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변호인단의 활동 등등을 통해서 네. 또 우리 전환길 같은 정말 우리가 몰랐던 네네. 새로운 지금 정말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곳곳에 만세의 영웅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러한 국민적 지금 이 관심을 끄는 분들이 나오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적 지지가 정말 많이 보양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시점을 가지고 일부러 저희들이 이 지지 끌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시점을 잘 저희들이 맞춰서 좋은 결론을 얻어내도록 그렇게 다양한 비책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신뢰가 갑니다. 예.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변호인단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석방 가능할 거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혹시 구속 취소 이외에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신청도 할 예정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변호사님도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사실 우리 구속 취소 청구한 사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청구하지.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이 탄핵 국면 또 내란몰이 수사에서 여러 가지 참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들이 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냔 말이죠.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불법한 수사를 했고 영장 쇼핑을 통해서 관할 위반해가면서 네. 참 불법하게 또 영장을 받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한 사례도 우리 정 변호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정도로 중앙지방법원이 분명한 법인식을 갖고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한 것은 사실 석방하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그냥 기소 덜컥 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법정 구속기간을 도과했다는 강한 의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점도 함께 해서 네네. 중앙지방법원 판사들에게 그러니까 구속 자체의 부당성, 네네. 또 구속기간 도과의 부당성 이런 점을 가지고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네네. 이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결과를 함부로 제가 이 방송에서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적반하장을 진행하는 우리 유해 교수께서 직접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겠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아유, 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재판 중이신데 또 이렇게 통화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잠시 바꿨습니다. 일단 하고 계신 구속 취소 재판에 저희 시청자들이 구속 취소 탄원서를 넣었다고 꼭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얘기해달라고 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요, 국민변호인단에 우리 아투 유여의 적반하장 시청자들이 지금 제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자랑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요, 국민변호인단 직접 잠시 네. 홍보해 주시려면 말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 변호인단은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번 이 지금 탄핵 국면, 탄핵 심판 절차와 네, 또 이 내란 몰이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변호인들이나 혹은 대통령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법리적, 논리적 이런 대응을 나름대로 네. 이렇게 성실껏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제자리로 자기 자리로 직무 복귀를 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열망과 기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무조건 가입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네. 생각한다면 네. 우리 변호인들 이상으로 네. 사실은 일반 국민 특히 이번에 정말 네. 아주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 20대 30대 이 청년들의 이러한 분노의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고 네. 또 이분들과 함께 정말 이 위기를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위기가 된 것처럼 지금 야당 몰이를 하지만요. 그럼요. 대통령의 입장은 그 계엄을 그냥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뭐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정말 취임 후 2년 7개월 동안 정말 국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국정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아유 팔다리를 아예 잡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그러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것을 네. 정말 국민들께서 네. 공감하여 주신 지금 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플랫폼으로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지만 네. 그러나 국민 변호인단에 들어오시는 분 외에도 이미 정말 이 추운 겨울에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또 이제 지방 집회도 이제 지난 주말 부산을 시발점을 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정말 들판의 그 불길처럼 이제 화려하게 올라갈 때에 네. 이러한 국민들이 전부 사실은 변호인들이십니다. 국민 변호인들이십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아투 TV를 네. 비롯한 우리 우파 유튜브들도 그 앞장서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지금도 가입했대요. 댓글이요. 네. 그런 국민적 네. 기대 속에서 네. 저희들이 정말 이 승부를 정말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열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대통령을 직무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건강은 어떠신지 곁에서 뵀으니까. 예, 뭐 건강이 좋으십니다. 좋고 네. 대통령이 네. 정말 이 대통령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하늘이 내려야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정말 그 구치소에 그래 계시고 독방에 계시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생각에 그쵸. 따라서는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늘 이 표정을 유지하시면서 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시고 네. 뭐 이렇게 교도관들에게도 참 아주 소탈하게 하시고 네. 또 우리 변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변호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요. 네. 지금 우리 정 변호사가 오늘 재판 상황을 지금 안 물어보는데 지금 제가 재판에서도 물을 거예요. 지금요. 지금 질문입니다. 지금요. 재판에서도 네.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요소에서 대통령의 말씀 하나로 완전히 이 재판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오늘 예. 재판 중에서 어떤 부분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따끈하게 전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네. 정말 오늘도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포인트. 네. 핵심은 오늘 이제 이 특수전 사령관 곽창근이 하고 네.
또 그 밑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과연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네. 정말 이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고 이 회의를 막으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선 먼저 오전에 증언했던 김현태 특임단장이 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기네들은 그런 지시 임무를 생각한 적도 없다. 네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갔던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유리창을 깨고 뭐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통로에 사람들이 원체 막혀 있는 가운데 어쨌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이 출입문을 좀 지키려고 안에서 지키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다 지키고 있고 하니까 돌아서 보니까 다른 문도 없고 그래서 불이 꺼져 있다는 건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람이 없는 어떤 방을 유리창을 깨고 이제 군인들이 갔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 곽청근 지금 특수전 사령관이 네. 좀 이상한 얘기를 맞아요.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네.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데 네. 정말 그것이 오늘 다 깨졌습니다. 오늘 다 재판정에서 깨졌습니다. 저희는 아직 왜냐하면 그 속보 다 못 들었어요. 네. 다 깨졌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곽청근 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비아폰으로 해서 국회의원이란 말은 네. 자기가 들은 적이 없고 네. 그냥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대요. 인원. 네. 인원을.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다음 순서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리고 인원이라는 말을 왜 쓰겠느냐. 근데 뜬금없네요. 차라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고 사람을 뭐 끌어내라는 사람이지. 대통령은 내가 인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도 못한 말, 내가 전혀 쓰지도 않는 어떤 단어를 어떤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네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는데 내가 한 네. 번도 쓴 적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단어를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얘기했다면 그거는 저 사람은 지금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거짓말 한다는 게 바로 거기서 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다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따끈한 소식 예,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준길 변호사님이 항상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정말 의리남이고 멋지시고 또 존경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셔서 저 왜 나중에 내 밥 사달라고 지금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근데 스튜디오에 저희 아투 시청자들이 꼭 모시고 싶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꼭 나와주시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지금 다시 재판 도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려다가 쓰십시오. 단핵 재판 끝나고 이제 형사 재판은 아직 절차가 남아. 예. 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쓰십시오. 정준길 네. 변호사의 실력을 제가 아니까. 네, 기꺼이 저희가 기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님, 저희 아투 시청자 여러분과 유유의 감사합니다. 적반하장은 석동현 변호사님께 감사와 그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정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제목을 저렇게 따니까요. 네. 마흔에게 마치 헌재를 굉장히 오늘 정 변호사님이 저희 안티 같아요. 옆에서 계속 방송을 트시는 거 보니까. 자, 방금 나왔던 거 속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속보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국장 시작.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어.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사소한 아주 작은 문제가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거짓말 한 거 잡았을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원이라고 했다가 네. 그쵸. 갑자기 국회의원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인원이 국회의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들이 바뀌는데 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나는 인원이라 이런 표현 안 쓴다.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인원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제가요, 이 뉴스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20번 뉴스입니다. 이거요, 꽤 된 뉴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벌써 그 진술 나오는 거에 대한 이 제목만 보십시오. 정 변호사님. 네네. 계엄 관련 허위 진술, 가짜뉴스 심각, 실탄 소유, 체포조, 사살조 모두 가짜. 누가 얘기했습니까? 유상범 의원이 했는데. 날짜 좀 보여주세요.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네요. 여러분 이미요 2024년 12월에 유상범 의원이 관련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했었어요. 네네. 방금 대통령이 하셨던 속보 다시 띄워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저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 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티적으로 이야기하는 홍장원과 각종군 같은 경우도 네.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어버버거리면서 사실상 본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본인이 아니 어디에 사람들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왜 그거 체포하는 거냐, 네가 체포하라고 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그런 겁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요원 인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원은 국회의원이다라고 오늘 자신있게 곽정군이 얘기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희가 거짓말을 잡아가겠습니다. 속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거짓말쟁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시키면요 똑같이 대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진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진실되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요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오늘 나는 그런 말을 안 써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100번 공감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에 정 변호사님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 변호사님 제가 그 단어 쓰나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저를 보고 평소에 안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 평소에 안 쓰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쓰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1번 뉴스부터 보여주세요. PD님. 김현태 계엄 당일 국회 시설 확보 의원 막아라 한 적 없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네. 김현태 오늘 증인은 곽정군한테 이런 지시 받은 적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없다 얘기예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의원 막아라 지시한 적 없다. 1-1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차근차근 보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답을 아실 겁니다. 1-1 뉴스 보여주세요. 케이블 타이 사람용 아니야. 정 변호사님 저 케이블 타이로 뭐 한다 그랬어요? 글쎄 뭐 케이블 타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걸 갖고 막 사람을 묶으려고 하고 인신구속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죠?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쇄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회 정문 봉쇄 용도라고 했는데 저 또 봉쇄라는 단어의 의미가 관리라는 또 그런 의미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군대식 용어들이 있어요. 네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군대식 용어들이 있는데 계엄 당일 국회 시설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국회 봉쇄라는 또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후 사정을 모르고 봉쇄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1-2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재밌어요, 오늘. 총기 사용 가능성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 변호사님. 저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소총용, 권총용 실탄을 싣고는 갔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탄통을 내려놓고 갔다. 총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실탄을 가져간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거 사용할 상황이 아니니까 탄통을 내려놓고 공포탄만 뭐 10발씩인가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한겨레가 아주 작정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요. 말을 이상하게 지금
헤드라인을 자,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1-3 보세요. 제가 오늘 주스 정리 잘해왔습니다. 국회 단전 지시 받았대요. 네네. 150명 안 되게 하라고. 네.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것 같아. 지금 누구한테 받은 저 거예요? 곽종군이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목을 따니까요. 대통령이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자, 근데 2번 재미있는 뉴스 나왔습니다. 조지호 누군지 알죠? 지금 보석 중이죠? 네, 경찰청장입니다. 오히려 범죄 실현 막아냈다.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제는 혐의 부인도 해요? 아니 뭐 사실은 지금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조지호의 경우는 그런 거죠. 계엄인데 경찰이 치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역할을 한 거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된 어떤 치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은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계엄이 확대되고 이런 거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 뉴스 보시면요. 이진우가 정치인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대요. 거의 아무 말 잔치 같아요. 서로 다 다른 얘기 막 하기 시작해요. 예, 뭐 이진우 사령관은 계속적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원래 국회에서 제일 먼저 이진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진우 사령관을 내세워서 대통령한테 뭔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해서 분위기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갖고 난 정치인 체포 지시 같은 거 받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정청래가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5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 내란 난리가 났는데 한덕수 탄핵에도 내란죄를 안 묻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란 동조 방조했다는 의미로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고 있었는데 그거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자꾸 빼요? 이게 자꾸 내란죄가 들어가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가 늦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늦게 결정이 되려면 내란죄를 물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그런데 6번 뉴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제3의 전환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화끈했어요. 정 변호사님은 저 뉴스를 보더니요. 저한테 이거 무조건 해야 된대요.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김영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제가 검사로서 초임지로 부산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막 이제 검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로 나가셔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는 책을 써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됐던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가 있는 걸 요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정파적 어떤 이익 때문에 탄핵을 한다라면 헌재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거를 헌재 부숴버려야 부서 없애야 이런 표현을. 저 표현 보고요. 네. 와, 이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보수들이요. 이렇게 언어를 쓸 때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이제 점잖은 척하고 했는데 요즘은요. 언어가요. 들으면 제가 여러분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영원 선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권위가 대통령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안건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제일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김영원 선배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근데요, 7번 뉴스 보면 더 속 시원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해? 말도 안 돼.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고소해요. 너 고소! 자, 소개해 주세요. 신용환이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청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예뻐했던 사람인데, 뭐 대통령 탄핵됐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당으로 가서 그저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의리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도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갖고 작정을 하고 비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갑자기 구판을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뭐 5군데에서 동시에 구판을 진행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바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입을 깨매라!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바로 고소하면 되죠, 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뭐 보수우파도 옛날에 점잖게 아이 뭐 그냥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저렇게 바로바로 저기 고발을 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아주 기쁜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19분 뉴스입니다. 이재명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김용이라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났었어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별이 5개가 아니라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도 재판 5개. 그죠? 김용도 징역 5년. 네. 아니, 같이 5년이네요. 같이 5개네요. 네네. 자, 8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이재명을 훅 보내려고 합니다. 임종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섬뜩해요, 정 변호사님. 저 말이 이상해요. 이재명 자신을 재단에 바쳐야 된다. 사직생의 각오를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재명을 가지고 혹시 대선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재명 너 희생해. 자기 희생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네. 여러분 이 말 무섭지 않아요? 자신을 재단에 바쳐야. 재단에는 어떻게 올리냐면요. 돼지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재단에다가 올릴 때는요. 산채도 못 올려요. 죽여요. 너무 용어가 무서운 거예요. 사직생 각오 가져달라. 그 다음 뉴스 보세요. 9번인데요.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 교체 흔들림 없어요. 이재명을 훅 보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은 뭡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게 목적인데 이재명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이재명을 갈아 없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와중에 10번 뉴스 보시면요.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하죠? 돈 주세요를 합니다. 정 변호사님. 예, 이재명 이 와중에 왜 돈 주세요를 하나요? 후원회를 열고 계좌번호를 공개했는데요. 아니 뭐 국회의원 해봤자 한 1억 5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후원금 못 받는데 뭘 굳이 이렇게 후원회 계좌번호를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본인을 이제 소외시키려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좀 응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원의 계좌를 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임종석으로 상징되는 그 문재인 파와 그다음에 이재명 파와의 어떤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뜻 대변하는 소명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이 되달라. 안녕, 잘 가. 여러분 우리 이재명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1번 뉴스입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11번 뉴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꼭 하자고 했던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런 언론 보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윤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이재명과 이게 합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 동맹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사실은 트럼프랑 별 연결도 안 돼 있고 트럼프는 지금 현재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한테 관심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미국의 견해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견해. 미국 외교지에 유명한 외교지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의 견해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막 인용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윤 대통령 편인 줄 알았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지 않기를 바라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막 실망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변호사래요. 서울에 있는 변호사. 저건 저거 완전 가짜 뉴스를 공장을 만들어서 생성을 한 뒤에 퍼뜨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미국에 있는 저기 외교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 놓고 그걸 미국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기사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거를 막 언론을 돌리는 거죠. 참 진짜 이 간교합니다 한마디로. 정 변호사님 방금 좋은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곽종근에게 끌어내라고 내가 했다면 그러면 지시를 어긴 거니? 맞아요. 라고 지금 방금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니, 답은 안 나오고 지금 질문만 나왔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요. 와 아까 누가 킹준 짱이라고 하는데 진짜예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네. 야 그러면 내가 그럼 시켰는데 너 내 지시 어긴 거야? 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곽종근이가 아까 그 김현웅과 거기 한테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말을 안 했어요. 아니, 군인이 말입니다. 제일 중한 처벌 규정이 뭔지 아세요? 항명죄예요. 명령 불이행죄가 얼마나 형량이 높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 그럼 내 말 어긴 거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 말대로라면 어긴 거죠. 네.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무시한 거죠. 그렇죠. 이건 능지처참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통령께서 질문을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또 계속 보다가 속보 들어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13번 뉴스인데요. 네.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공통점이 뭐게요? 뭐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과 한동훈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진지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저는 속보 틀어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이준석과 한동훈 중 여러분 누구 가지실래요? 자, 정 변호사님 누구 가지실래요? 아이, 싫어요, 둘 다. 왜 꼭 가져야만 되나요? 아니, 그럼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자, 아이, 시청자 여러분, 이런 선택은 할수 이준석과 한동훈 둘 중에 누구 선택하실래요? 할 수 없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 공통점이 배신자 싸가지라고요? 소띠요, 소띠. 띠동갑이잖아요. 둘 다 띠동갑이에요. 둘이. 소띠예요. 네. 둘 다 소띠인데 네. 자, 웃긴 뉴스. 이거 말고요. 12번 뉴스부터. 띠동갑 이준석과 한동훈 중도층 잡을 보수 주자는 누구? 왜 제목이 이래요, 정 변호사님? 글쎄요, 이준석이나 한동훈이 중도층을 잡을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유승민 같은 애가 나오면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승민류의, 이준석과 한동훈류의 이 가치와 철학이 없는, 그러면서 중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류의 정치인들은 결과적으로 중도층을 못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댓글 너무 재밌어요. 왜 안 해요?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네. 이준석이 오늘 한동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3번 뉴스인데 저 이 뉴스에서 열받았어요. 53살 한동훈 예전이면 손잡을 나이. 근데 왜 53살이라고 부르냐고요? 아니, 한동훈이 53이면요, 자기는 41예요, 정 변호사님. 그렇네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어서 만으로 세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59살이라고 이준석이 해야죠. 너무 못돼 먹은 거예요. 네네. 자기 이번에 40대서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하면 자기는 40이면 한동훈은 52살이에요. 맞죠. 맞죠,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52살인데 나이를 슬쩍 올리는 거예요. 이준석은요, 39이에요. 3월 31일인가가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요, 나이가 더 어려야 돼요. 생일 안 지났으면. 근데 나이를 슬쩍 저렇게 올려놨어요. 한동훈 생일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안 지나는 걸로 전 그렇죠. 기억해요. 네네. 나이를 슬쩍 올린 다음에 53이면 엄청 많게 보이게 하지 않아요? 네. 되게 치사하다니까요. 자기하고 12살 아니, 차이인데. 그런데 53살이 손잡을 나이면 어떻게 조선시대인가요? 언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손자 볼래. 저 한동훈하고 나이 동갑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53살인데 손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에 발끈했다니까요. 아니, 발끈할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요. 네. 14번입니다. 이준석이 좀 못돼 먹은 게 있어요. 네. 동덕여대 시위, 폭동 아니면 토론하자. 뭘 맨날 토론하세요? 자, 우리 누구야 전한길 선생님께서 멋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선거 부정 관련해서 그거는 선거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토론할 문제가 아니다. 토론할 문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문제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뭘 지 입으로 다 하려고 그렇죠. 해요? 근데 동덕여대 시위가 폭동이냐 아니냐 이게 왜 토론의 대상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면 본인이 화성으로 간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준석이 그랬나요? 네, 금성 이준석이 아니었어요? 지구를 떠난다고 안 했어요? 지구를 떠난다 그랬죠 그때.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준석이 하도 못돼 먹었다고 했는데 15번입니다. 한동훈도 못돼 먹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대통령의 시간을 존중한대요. 탄핵 다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한대요. 와.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동훈은 대통령이 탄핵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탄핵되고 나면 나타나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탄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그 대통령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자기가 화려하게 등장하겠다? 한동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와중에 16번. 이 할아버지 이번에는 이준석이 아니고 한동훈으로 갔어요. 네. 한동훈 용기 대단. 등판하면 지지 상당할 것. 뭐 60% 넘길 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용기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한동훈이가 욕심이 대단하고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오판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이게 잡벅이 대단한 거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한동훈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도층 잡을 보수 주자 누구 했는데 이준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준석이 17번 뉴스예요. 한동훈 세 번째 기회 없어. 국익 챙기는 건 젊은 세대. 네. 지금 뭐냐면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날려먹었잖아요. 당을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어요. 그런데도 후한무치하게 얼굴을 들고 자신이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이가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어요. 21번 뉴스. 여러분 있잖아요. 이준석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얘는 정말 예의 같은 게 없어요. 김용민이가 윤석열 탄핵하면은 여당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마라 하니까 이준석이 옳대요. 왜 저래요? 왜냐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혹시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옳수도 그랬겠죠? 자, 그 와중에 23번. 제가 오늘 이준석 자꾸 하니까 여러분이 저녁 시간인데 밥맛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열받았으니까 같이 열 좀 받자고요. 23번. 이준석.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는데 홍장원 증언 상당수 윤 화법과 비슷해. 아, 이게 못돼 먹은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대화를 나눠봤을까요? 제가 보기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니까 예우는 해줬지만 아마 몇 마디 나눠보시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잘 아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이준석 같은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우리 22번 뉴스입니다. 우리 명태균 인기가 요즘 없어요. 정 변호사님 오랜만에 뉴스 하나 나온 거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명태균이 서서히 재판 진행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홍준표랑 그리고 오세훈이가 아마 명태균 씨를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사만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하고 발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소까지 하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끝장내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둘 중에 여러분 하나 죽었습니다. 네. 이럴 때 한 사람은 훅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24번 뉴스입니다. 헌재 증인신문 90분으로 제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뭐 몇몇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좀 이렇게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도 그렇고 잘 이끌어 가기 때문에 뭐 굳이 4월 18일 이전에 문흥배나 이미선이 있는 가운데 판결을 선고받아도 기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보면은 증인신문을 90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주신문 한쪽에서 신문을 하고 반대쪽에서 30분 하면 보충신문을 15분 해서 1시간 반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곽정군 같은 사람을 1시간 반 만에 이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오늘부터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문 시간을 이렇게 제한을 하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는 그 처음의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되죠. 아니, 예를 들면 곽종군 같은 사람은요, 90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를 더 해도 돼요. 곽종군 같은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바른말 하던 사람이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좀 위험스럽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말을 만들고 한 그런 적이 있느냐? 군인 생활 하면서도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걸요, 시시콜콜이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지금 다 그러잖아요. 이 곽종근 같은 사람은 그 김모 국회의원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 밑에 예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튜버랑 데리고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동영상 찍었는데 거기서 질질 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명색이, 중요한 군의 사령관인 사람이, 정치인이 하는 유튜버에 나와서 질질 짜면서,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뉴스 잡아왔습니다. 26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나간 뉴스 기억 잘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정 변호사님 잘 아시죠? 잘 알죠. 뉴스 잡아왔습니다. 26번입니다. 민주당이 권익보호위 곽종근, 김현태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 정 변호사님 저 뉴스 잊어먹었죠? 예, 봤습니다, 지금. 근데 공익제보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보를 하면 그 사람을 선처해주는 제도가 공익제보자인데, 곽종근이나 김현태를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하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공익제보자 지정을 검토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정 변호사님. 네. 7차가 또 며칠 안 남았죠? 7차는 이제 다음 주 또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하나만 자랑을 하면, 아까 상남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전한길 강사 또 우리 국민변호인단에 들어온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 영웅들이지만, 저는 진정한 숨어있는 영웅은 우리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지, 따뜻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크게 발휘했던 시절에, 그죠? 별로 좋은 혜택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어려워지시니까, 사실 대학 동기도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대학 동기들 가운데에서, 그죠?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자청을 하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죠? 변호인단도 꾸리고, 국민 변호인단도 만들고, 그리고 또 언론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통령을 변호하는 우리 석동현 선배님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입니다.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새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태어나서 흑염소 광고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맹이로요, 환으로요. 흑염소탕제 광고 일단 성의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365일 간편한 건강관리 김옥원 원장의 흑염소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 국산 흑염소를 사용하고 녹용 침향을 첨가하여 항산화 고단백 하나 드셔보세요. 기력 보완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정 변호사님 한 개 빨리 드셔보세요. 어딨는데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2 이벤트에 녹용 홍삼 보력환도 무료, 이게 무료로 주는 거네요. 아래 전화번호 010-7262-445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 아투TV가 50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50만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내가 흑염소 광고도 해요. 저도 지금요 당황하고 있었어요. 평생 흑염소 안 먹어봤는데 이제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탄원서는요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차 헌재 변론 받습니다. 재판관들이요 좀 멘붕이 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이요 당황해하면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께서 오늘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 모셔서 하겠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조심조심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5시에 유여혜의 적반하장 여러분을 또 찾아오겠습니다. 법무법인회 능력 있는 정준기 변호사님과 오늘 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